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재밌는 교육사회 파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학교라는 기관, 혹은 학교라는 교육제도가 과연 사회 평등화를 실현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과연 우리 이 사회가 평등해질 수 있는가? 아니다. 이 학교라는 기관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우리 사회에 내재된 어떤 계층의 불평등은 더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각 학자들이 자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평등화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관점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평등의 입장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고, 이 교육이 과연 사회 평등화를 실현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놓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함께 일단 평등화 기여론 먼저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학교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 걸 배워볼 텐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평등주의적 입장과 능력주의적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의 평등화 기여론의 가장 큰 입장은 두 가지인 거예요. 바로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입니다.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이 둘 다 교육이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입장은 공통된 현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파악하시는 게 이 교육의 평등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교육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가 사회 평등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는 두 가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을 통하여 불평등 구조를 해소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능력 본위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가 평등주의고 후자가 능력주의입니다. 결국 이 두 개 다 교육이 평등에 기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 즉 계층 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없애거나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부르계층의 교육을 통해서 상승 이동시켜 계층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관점이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이 평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가 누구였냐면 헤비거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차를 보시면 평등화 기여론에서 헤비거스트의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비거스트의 연구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에 의한 어떤 평등화 기여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층 계층과 상층 계층 간의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면서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헤비거스트의 입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를 들면 그 높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뭐 노동 일을 하는 직업도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고차원적인 일을 담당하는 어떤 그 직업군의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층 계층이 담당하는 역할은 줄어들고 대부분 중상층으로 이렇게 쭉 이게 통합되어 간다는 거예요. 중상층의 직업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사회 구조 변화 자체로서 평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학교가 그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뭐냐? 학교는 그 사회에서 이러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교육을 해주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훨씬 그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층 계층과 하층 계층 간의 어떤 괴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직업 구조의 하층은 줄어들고 중간과 상층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평등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가 이 중층 혹은 상층의 어떤 직업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사회적 기능과 이런 것들 미리 교육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충분히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또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안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얼만큼 잘 받냐 잘 받지 못했냐에 따라서 같은 직업군 내 안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바로 평등주의적 입장이에요. 계층의 어떤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 하지만 교육의 평등화 기여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불평등의 구조를 축소시키겠다는 이 입장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또 능력주의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계층의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서라도 이 능력주의는 계층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개개인의 계층이 능력 본위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기속주의에 의한 사회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층이 차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안 주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이 능력이 뛰어나면 야구를 잘하면 야구 선수를 키워줄 수 있게 되고 미술을 잘하면 미술가로 키워줄 수 있게 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학교라는 거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근거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 적세적소에 이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지위가 결정된다면 그건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의 능력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큼 평등해진다. 왜냐면 옛날 중세 시대를 보면 예를 서양이나 우리 동양의 중세 시대를 보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신분 질서나 혹은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다면 예를 들면 그대로 대장장이를 물려받고 아버지가 예를 들면 마구간에서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렇게 자기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장장이 물건을 잘 만든 것보다 내가 글을 잘 쓰고 문학을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게 되면서부터 모두가 똑같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 알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더 키워주고 더 많은 교육을 하면서 능력에 따른 교육과 어떤 분배, 사회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등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능력주의에 따른 선발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적에 근거해서 분류를 하고 학교 성적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서 계층의 어떤 상승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이 바로 능력주의에 따른 선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화의 기본 출발점은 여러분 뭐다? 이렇게 계층의 차이를 축소시키냐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줄 수 있냐 없냐 이러한 입장들이 바로 평등화 기여론의 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이론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다음 강의에서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대표적인 학자인 헤비거스트와 슐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블로와 덩컨도 있지만 블로와 덩컨은 이제 서술형 시험에서 나오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헤비거스트와 슐츠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나머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론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빠지면서 나올 확률은 조금 적은데 한 번쯤 보고 넘어가자 이런 이론들을 모아서 따로 강의를 찍어 드릴 겁니다. 그때 블로와 덩컨 이런 입장들을 넣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헤비거스트와 슐츠의 인간 자본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오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딱 두 가지. 교육의 평등화 기여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꼭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교육사회를 보는 시각이 또 한 단계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로 헤비거스트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